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정 나이까지는 월급이 오르다가 그 나이가 지나면 월급이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 직원은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고 기업은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고령화 시대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해왔는데요. 대법원이 비용 줄이기만을 노린 임금 피크제는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업무량이나 강도는 그대로인데 단지 나이 때문에 임금을 깎아선 안 된다는 건데요. 당장 경영계와 노동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판결 내용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년 뒤 직원 최모 씨도 만 55살이 되면서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간부까지 맡아 업무는 더 늘었지만 월급은 크게 깎였습니다. 원래 매달 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절반 조금 넘는 수준만 받게 된 겁니다. 2014년 연구원을 퇴직한 최 씨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 마지막 4년 동안 덜 받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8년 만에 최 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고령자 고용법 조항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인건비를 줄여 경영을 개선하려고 할 때 55살 이상만 임금을 깎는 건 정당하지 않다면서 이런 형태의 임금 피크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고 본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정당했는지 보려면 노동자 임금이 얼마나 깎였고 또 그만큼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줄었는지, 마지막으로 깎은 임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 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 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마다 임금 피크제의 도입 여부나 방식을 두고 재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오늘 하루 기업들이 인사팀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깎인 임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묻는 전화가 많았다는데 당장 소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차주혁 기자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건 차별이므로 무효이다. 임금 피크제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40, 50대 직장인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지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잖아요. 확실한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고 좋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나도 그동안 깎인 임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을까? 기업 인사팀들마다 오늘 하루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 기존에 받았던 것을 소급해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의도 많은 상황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2016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기업들은 나이 많은 직원들의 임금을 깎는 대신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임금만 깎고 신규 채용은 늘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오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임금을 깎기 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이 중단되기를 바라고요. 한국노총은 임금 피크제 무효화 또는 폐지를 위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임금 피크제는 대기업일수록 임금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이 도입했습니다. 전체 기업으로 보면 도입 비율이 22%에 불과하지만 300명 이상 중견기업은 52%, 1000명 이상 대기업은 62%나 도입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도한 차주혁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네. 아까 문의 전화 많다고 했잖아요. 네. 임금 피크제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 나도 돌려받을 수 있냐? 당장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오늘 판결은 이번 소송을 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직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나머지 기업들의 직원들은 다 각자 소송을 내야 됩니다. 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비슷한 소송을 내면 노동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각자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한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하나 더, 대기업 60%가 이미 임금 피크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결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이 제도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경우 만 56세가 되면 매년 임금이 10%씩 깎입니다. 마지막 해인 60세가 되면 원래 받던 임금의 60%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임금이 꽤 많이 깎이는 건데 다른 기준은 없고 나이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르면 이건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겠네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려면 임금 피크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정년을 60세보다 더 늘려주거나 노동시간을 더 줄여지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판결로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금 피크제를 아예 없애진 않고 판결 취지에 맞게 손질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 결국 소급 적용 받는 게 문제일 텐데 그건 또 결국 소송밖에 없겠군요. 네, 소송을 통한 해결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최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